요즘 뭐 괜히 시장 가기 싫어서 많이 사다 놓고서 네. 오래 그렇죠. 보관하지 예, 마시고요. 예, 예. 아까 조금 필요한 거 한 끼 아니면 오늘 아침 점심 정도 먹을 정도 소량해서 가능하면 두어서 생길 수 있는 보관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없애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식물들이라는 것들은 오염될 수 있는 요즘 따뜻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뭐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장마 얘기했고 네. 비 오고 꿉꿉하고 이런 얘기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고 많이 걸리는 것이 바로 식중독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식중독이 봄철을 시작해서 이 여름철 6월에서 8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예, 특히나 며칠 전에 충남 보령시 바닷물에서 균이 이제 나와서 네. 비브리오 폐혈증 비상이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에서 비브리오 폐혈증을 비롯한 식중독에 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식중독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네. 뭐 상한 음식 먹고 배가 아프고 이렇게 네. 식중독을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식중독은 어떤 질환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뭐 다 알고 계신 거죠. 정의로 말하면 오염된 식품에 의해서 급성으로 나타나는 위장관 증상을 총칭하는 건데 네. 오염된 식품을 일으키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런 세균을 포함, 바이러스 포함한 미생물들 네. 또는 이런 화학 물질들에 의해서 일으키게 되고 네. 이게 급성 위장관 증상은 잘 아시죠? 토하거나 배가 너무 아프거나 설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총칭해서 오염된 물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네. 의해서 생기는 것들을 총칭해서 식중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그러면 오염된 음식이다 물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거라면 그 원인도 굉장히 다양할 것 예, 같아요. 정말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분류를 하면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크게 나누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대부분이 말하는 아마 식중독이 거기 포함될 텐데 네. 아마 표로 나오는데 미생물에 의한 거. 미생물은 우리가 이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것들이니까 세균성, 바이러스성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세균성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 여기 나오는 포도상규균이라든지 또는 보툴리움 알면은 우리가 통조림에서 나오는 거. 저거는 좋은 데로 쓰면 우리 주부님들 주름 없애는 데 쓰는 독성 거기에 속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감염병 많이 알죠. 장염, 비브리오 아까 우리 사회자분 잠깐 말씀하신 네, 그런 네, 것도 네. 이질균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성은 이제 겨울에만은 있다도 잠깐 아마 언급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노로바이러스 있고 그다음에 간염 바이러스 들어보셨었죠. 우리가 A형 간염이 아마 작년 1, 2년 사이에 굉장히 아마 그래요? 많이 발생했는데 네네. 그 바이러스도 이런 젓갈에 아마 오염된 거 넣어가지고 아마 발생했는데 그것도 결국 일종의 식중독이라 할 수 네. 있죠. 그런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흔하게 보는 것들이고 예. 또 이제 잘못해서 왜 산에 가서 버섯 따서 먹고 왜 걸리는 것들 독버섯. 그거 잘못 네. 먹으면 이런 것들도 결국 큰 틀에서 그렇고요. 예. 또는 음식 중에서 식품 첨가물들이 또 잘못된 것들 야. 또는 이런 그 중금속에 의한 것들 네. 이런 것들까지 이제 총칭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식중독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분류를 하면서 이제 세균성 식중독의 이제 표에서 만나봤는데 그 여러 가지 균의 이제 그 원인들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식중독에 걸리는데 네. 주로 여름에 좀 많이 발생을 아, 합니까? 그렇죠. 이제 세균성 식중독이라는 건 결국은 균이 한 마리 갖고는 안 되죠. 증식을 해야 되려면 네네. 온도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죠. 그래서 제일 잘 증식하는 게 4에서 60도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 35도, 36도, 즉 사람 체온대가 굉장히 많이 증식하니까 지금이 이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조건이 그렇군요. 되고요. 네. 또 하나 여기 이제 그 그림에 나오는 게 이제 장염 비브리오 같은 경우는 네. 한 2분 정도에는 2마리인데 4시간만 지나면 100만 마리까지 증식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이런 온도가 밀접한 이런 균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여름철 온도가 따뜻한 계절이 이런 세균성 균들이 증식하는데 아주 좋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최근 통계에서 나온 거 보면 네네. 이 식중독균이 아마 1년 사시사철 아마 여기 보면 다 나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겨울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래도 보면 6월부터가 제일 많죠. 아. 그래서 아마 10년 동안 살펴보면 3,000건 뭐 명수를 보면 6만 명 이상이라는데 예. 사실 저기에 그 포함 안 된 사람도까지 꽤 있을 거로 생각하면 그러겠죠.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이 들고 그 그래프로 보면 6월, 7월, 8월, 9월이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다라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균이 증식하는 이런 조건들이 다 맞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딱 이맘때니까 특히 조심을 좀 그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우리 체온이 온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균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요. 예. 뭐 잠복기나 증상도 참 다양하게 나타날 것 그러게요. 같아요.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듣고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없지만 그래도 추정은 할 수 있는데요. 예. 잠복기라는 거는 결국 균이 들어와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든 세균이 증식을 하든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균에 따라서 잠복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빠른 것들이 이제 포도상구균 계통이 제일 빠른데 보통 잠복기가 2 내지 4시간 정도니까 먹고 아침 먹었는데 뭐 1-2시간? 아니 점심 됐더니 뭐 아프고 설사한다 그러면 네네. 아마 포도상구균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경우는 이제 그 구토, 뭐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살모넬라균 같은 경우는 조금 길죠. 그래서 뭐 길게 보면 3일까지도 후에 네. 먹은 뒤에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니었는데 이틀 전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따 말씀 피부로 폐혈증은 반나절부터 한 이틀 정도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데 예. 뭐 수포 같은 거 나타날 수 있고요. 이질 요즘 흔치 않습니다만 적어도 한 3일 정도의 잠복기가 필요하고 5.15.7 대장균이란 심각한 그 식중독균의 하나인데 저거는 3일에서 9일까지 있으니까 이런 정도의 시간, 즉 과거에 먹었던 음식들을 유추해 보면 증상이 나타난 거랑 비교해 보면 아마 그때 거 같다라는 것들이 이제 추정을 하거나 증상들을 봐서는 네. 아마 이거일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이제 저런 잠복기 증상들이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시간대별로 쭉 나와 보니까 네. 좀 분류하기가 편하긴 한데 우리가 좀 흔히 많이 듣는 균이 이제 포도상구균 그리고 살모넬라균 네. 이렇게 있는데 이름도 많이 들어봤지만 이거 잘은 모르는 것이 어떤 음식을 먹어서 걸리며 네.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궁금한데 뭐 둘 중에서 먼저 포도상구균을 좀 알아봤으면 네. 좋겠는데 그냥 궁금한데요. 포도가 들어가서 그런데 포도를 균이 좀 닮았나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예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현명으로 보면 네. 포도송이 모아놓은 것처럼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포도상구균이라고 네. 얘기를 이제 구형으로 된 이런 균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피부에 늘 있는 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곰거나 상처가 네네네네. 나거나 뭐 중이염, 뭐 방광염도 일으키는 이런 균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균이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우리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아, 진짜 포도처럼 생겼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독소가 생성되는데 이 독소가 100도씨에서 30분을 해도 안 없어지는 걸로 돼 있으니까 상당히 독한 독성들을 되고 이게 이제 결국 중요한 게 그럼 어디서 오염원이 오느냐. 예. 아까 네. 말씀드린데 우리 피부에 있으니까 상처가 난 사람들. 그래서 왜 음식점 가서 이런 일형 밴드 갖고 음식 만지는 사람 걸 먹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에 무슨 장갑이나 보호를 하지 않으면 네. 이런 상처 난 곳에서는 당연히 우리 피부에 산재해 있는 이런 포도상구균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절대로 상처 있는 사람들이 조리를 해서는 안 되고 네. 그런 것들에서 결국 관련돼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돼서 아까 얘기한 토하거나 설사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잠복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에 6시간 뭐 2-3시간 정도 제일 흔한데 네. 그런 정도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먹었는데 이상하다 뭐 그런 느낌이 들면 아마 저거에 의한 오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알았네요. 그 상처가 네. 있는 사람은 조리하면 안 되고 네. 요즘에 그래서 이제 네, 셰프들한테 생선감? 장갑이 많이 네. 공급화가 됐어요. 예, 오. 요거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만 찌는 게 아니고 셰프들도 그러니까요. 그렇게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살모넬라균은 네.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그 달걀 껍질에 들어 있어서 오. 달걀 뭐 워낙 많이 쓰잖아요. 네. 달걀 껍질 만진 후에는 손을 꼭 씻어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지? 예, 맞습니다. 결국 이게 가금류 쪽 그 닭들 쪽에서 주로 제일 오리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네. 그런 오염된 분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국 오염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온도에 약합니다. 그래서 60도 이상의 한 30분 정도만 돼도 균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달걀 껍질 같은 경우도 잘 깨끗이 닦아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이건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제일 오염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가축, 분변 이런 데 나오는 것들에 대해 있고 특히 네. 계란 같은 거 특히 이제 그 나오는 껍질들에 대해서 오염된 균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들을 먹는 것들을 특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날 것들을 먹는 데에서 조심해야 될 뿐만 네네. 아니고 조리가 좀 어설프게 돼서 덜 익은 것 같은 경우에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그런 정도 온도에서 가열이 안 된 것들 또는 잘 조리가 됐는데도 보관이 문제가 돼서 2차 오염이 될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뭐 달걀로 후라이 네. 요리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이게 이제 많이 묻잖아요. 아, 그거 깨끗하게 닦고 조리를 하는 것도 맞다라는 네. 거. 야, 오늘 그냥 실생활에 쏙쏙 들어오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네. 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단체로 어디 여행 가기 좀 어렵겠지만 여름하면 이제 또 단체로들 뭐 가족 단위도 그렇고 가족도 여러 가족들 여행 가면
뉴스에 가끔 접하게 되는 게 이제 집단 식중독에 대해서 어디 식당에서 네. 먹었는데 뭐 원인이 됐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장균이 주로 원인이 됩니까? 네. 예, 여행자 설사에서 이제 흔한 원인균이 이제 대장균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오염되는 여러 가지 뭐 분변 이런 것들이 다 오염되는 것들인데 네.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게 여기 나오는 병원성 대장균 O157균입니다. 아. 이거는 정말로 출혈성 그 설사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건 조금 덜 익은 그런 그 육류 같은 것들에서도 되고 이런 오염된 분변에 오염된 음식들, 오염된 도마 칼들에 의해서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먹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네. 어떻게 조리된지 알 수 없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조리가 좀 어설픈 느낌이 들거나 먹었을 때 좀 덜 익은 느낌 들었을 때는 차라리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심각하게 사망도 이를 수 있는 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일종 법정 전염병 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경우는 뭐 동남아 여행하고 와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잠복기가 3 내지 9일까지도 가기 그렇죠. 때문에 길었어요. 여행하고 들어와서 이상하게 아픈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햄버거를 한번 사 먹었던 것 같은데 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력 있고 이런 오염될 가능성 있는 음식들을 먹었을 때 네. 특히 설사에서 이런 출혈성 병변이 보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장균 얘기를 하셨고 네. 이게 뭐 노로바이러스도 그 오염원이 예, 그렇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여름철보다는 오히려 겨울철에 네. 이게 그래요?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네네네.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국 오염된 물하고 이런 식품들하고 관련된 건데 네. 이것도 추운 때도 뭐가 문제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겨울에 있어서 이것도 상당한 복통을 일으키게 되고 네. 설자 같은 걸 일으키기 때문에 상당히 그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철도 물론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같이 쓰고 있는 과거에도 아마 이런 고등학교나 이런 네. 급식에서도 아마 이렇게 유발된 경우도 보면 맞아요. 오염된 게 되면 물 같은 경우는 쉽게 여러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오염원이 될 수 있어서 네. 특별히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라고 근데 할 수 있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본 세균들이요 나쁜 녀석들인데 모양은 좀 이쁘네요. 그런 또 독특한 생각을. 그러게요. 쟤는 왜 네.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 또 손을 또 좀 잘 씻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하고. 네. 손도 잘 씻어주시고요. 네. 저는 최근에 그 서해안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균이 검출됐다는 네, 아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었는데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리면은 뭐 설사며 구토 이렇게 뭔가 식중독의 또 하나의 종류일까요? 예,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런 그 세균성 중에서도 하나인데 네. 이게 이제 특별히 위험한 거는 사망률이 높아서 위험한 건데 그렇군요. 그다음에 앞에 사회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2주 전에 경고가 내렸죠. 예. 이 균이 물에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요즘같이 따뜻한 해수 여기 나온 대로 15, 18도 이런 정도에서 이제 균이 번식을 하는 조건인데 네. 이거는 다른 거랑 달리 또 다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게 먹는 것들 하고요. 특히 그렇죠. 이제 오염된 어패류, 뭐 생선회 이게 제일 크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처, 피부에 상처가 나는 이쪽에 균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이제 갖춰지게 되면 올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경우가 본인이 몸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간이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 예. 이런 것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런 따뜻한 시절에 바닷가 가서 회 먹는 것들 하고 또는 익지 않은 어패류, 날건 먹는 것들 네. 그다음에 이런 상처가 났는데 바닷물에 들어 이런 것들은 이미 오염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 질환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증상들이 이제 나오네요. 예, 증상 보면 이제 우리 흔히 알 수 있는 거 배가 아프다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네. 토하고 설사하는데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날 오. 수가 있고요. 많이 토하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이런 병변이 수포성 병변이 하지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물집이 잡혀나면서 그다음에 그게 좀 지나면 괴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때문에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하거나 이런 위험성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패류를 먹고 나서 잠복기가 12시간에서 48시간이니까 되게 반나절에서 이틀 정도니까 해안가 놀러 갔다 와서 먹고 났는데 반나절 저녁에 왔는데 아니면 다음 날이 있는데 이런 증상 나타나고 피부에 수포가 나타난다. 그건 즉각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확인 받으시고 치료를 빨리 받으셔야 될 그래야 상황입니다. 되겠군요. 몸에 상처가 있어도 이제 네.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럼요. 말씀이시고 네. 가급적이면 좀 익혀 먹으면 되니까 좀 요 시절에는 매운탕을 주로 먹으면. 날 것보다는 익힌 거를 많이 드시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
전염성이 없는지와 네. 또 좀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오염원이 먹는 것들하고 네네네. 피부병변 두 가지라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3종 전염병으로 이게 지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조심해야 되는 데 있고 그래서 예방하려면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 지금 발생 현황이 나오는데 네. 평균 50건 정도가 생깁니다. 어.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죠. 좀 조심하세요. 또 네네네. 매년 저렇게 변화가 없는 거 보면 올해도 벌써 이제 신고 건수가 2건이네요. 그러니까 좀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남자한테 많이 생기는 걸로 돼 있고 아. 남녀비가 7대1 정도니까 남자도 훨씬 많고 네. 아까 얘기한 위험성 있는 집단들이 뭐냐 간이 안 좋은 만성 간염, 간교가 있는 분들 네. 그다음에 술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 안 좋고 간하고 또 연관이 있네요. 면역이 떨어진 분들은 안 좋습니다. 네. 따라서 예방은 당연히 이런 간질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날것을 먹으면 안 되겠고 예. 상처난 상태에서 바닷가 수영하러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따라서 조리를 해서 당연히 드시게 되고 조리 특별히 기구들도 다 소독을 해서 먹어서 결국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먹어야 될 상황이 되면 익힌 걸로 먹는 게 중요하고 네. 특히 간이 나쁘신 분들은 절대로 날거를 안 드시고 조심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냥 절대로를 지금 여러 번 네.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회를 안 먹는 게 아니고 이제 회를 조리하는 과정, 그러니까 네. 칼이나 조리기구들 관리를 잘하면 네. 괜찮지만 그게 걱정되면 이제 익은 걸 먹자는 말씀이시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한 사망자도 네. 발생을 했잖아요. 이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인한 치사율이 또 높은 편인가요? 예, 지금 통계로는 한 30에서 50% 정도니까 아, 확률이요? 굉장히 높죠. 우와.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니까 감염이 되면. 그러네요. 근데 감염된 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저 질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고 특히 발병하고 48시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초기에 판단이 되면 즉각적으로 항생제를 치료를 하고요. 네. 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얘기한 피부병변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피부병변들이 물집만 있는 게 아니고 상처가 썩어 들어가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병원에 반드시 와서 바로 그 고름집을 열어주고 밑으로 점점점 진행되는 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게 안 되면 결국 전신적인 폐혈증밖에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사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아까 얘기 드린 그런 잠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 바닷가 갔다 온 지 뭐 하루 이틀 내에 그런 게 나타났다 생각하면 생각할 것 없이 바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즉시 판단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바로 의심되면 바로 아마 항생제 치료에다가 아마 즉시 이런 피부병변에 대한 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절반 정도 가까운 정도가 사망할 수 있으니까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브리오 폐혈증 많이 들어서 네. 뭐 친한 줄 알았더니 얘들이 친하면 절대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야, 사망률이 그렇게 높으면 네. 특히 간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치명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식중독 일으키는 원인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쭉 알아보고 있는데 아마도 살면서 네. 50 정도 드신 분들은 식중독 한 번씩은 걸려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얼마만큼 많이 아팠느냐인데 병원에 바로 이제 증상이 있으면 가야 되는데 참지 말고 요 증상이 있으면 바로 가세요. 아까도 몇 가지 얘기하셨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너무 아파도 안 와도 문제고 시작만 해도 바로 완동 사실은 좀 네네. 그러긴 한데요. 대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건 위장관 증상이 주증상이죠. 배가 아프고 토하고 설사하는데 네. 그게 집에서 견딜 정도다. 견딜 정도는 뭐 토하는 것도 뭐 한 두세 시간에 한 번 정도 좀씩 토하거나 설사도 어쩌다 한 번 정도 해서 조금 참을 만한 정도가 네네. 되면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토하고 계속적으로 설사하면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네. 몸에 있는 체액이 빠져나가는 거죠. 아. 그럼 체액을 보충을 해야 되면은 먹는 거로 해야 되는데 먹으면 배가 또, 더 또, 아프고 예. 또 설사한다. 그거는 예. 결국 위장관 상태가 지금 염증이 있어서 부어 있는 상태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보충이 네. 안 되죠. 네. 근데 이게 점점 가라앉으면 괜찮은데 자꾸 나오는 거는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탈수가 되게 되죠. 아. 탈수가 되면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혀를 내밀어 보면 혀가 바짝 말라 있고 네네. 특히 피부들이 이렇게 축 늘어지죠. 네.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집에 있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다음에 열이 계속 난다는 거는 무언가 감염된 균에 의해서 몸에서 결국은 폐혈증으로 자꾸 진행되고 있다라는 네. 것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때도 병원에 가셔야 되고 변이 그냥 묽은 뭐 노란 변이 조금 보는 정도가 아니고 출혈성 소변이 뻘겋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균, 나쁜 균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반나절 뭐 아니면은 두세 시간 정도 봤는데 아 이게 너무 잦고 너무 이거는 경우라면 당연히 오시고 조금 기다려 봤는데 점점 가라앉는 정도라면 있어 보지만
설사나 이런 것들이고 점점점 탈수가 심해지는 증상, 열이 나면 그때는 집에 있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술 많이 마시고 하는 거는 또 예외입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상이 심하지가 않다면 그러면 집에서도 혹시 치료가 좀 그러게요. 가능할까요? 예, 네. 가능하죠. 예를 네. 들어서 뭐 그 오염된 게 세균이 많지 않았다든지 뭐 양을 뭐 나는 같이 갔는데 나는 김밥 한 2개만 먹었어.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적으니까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있어야 될 정도. 뭐 시간이 점점 지나도 좀씩 나아지는 것 같거나 네네. 많지 않으면 이제 좋아지면은 탈수나 이런 것들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잖아요. 예, 네. 물을 먹었더니 뭐 배도 안 아프고 참을만 하다. 그러면 이제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응급처치가 기본적으로가 점점 가라앉으면 물을 것들 하고 특히 끓인 물을 먹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금 타서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네. 어려우면 이온 음료 나온 거 있죠. 아. 그게 우리 몸에 있는 그 수액 성분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네네네. 농도기 때문에 네. 그게 되면 빠르게 흡수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으면 점점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미음을 먹어보고 미음 먹어도 설사나 이런 거 괜찮으면 죽을 먹고 그다음에 점점 진행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름진 음식들 먹는 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얘기 드리는 게 된장국 정도 맑은 된장국 네네네. 정도나 그런 정도 하고 미음 정도 해서 괜찮으면 점점 늘리는 건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들이 이제 지사제를 먹으시면 네. 안 됩니다. 지사제. 예, 설사 많이 하면 먹게 되는데. 그게 오히려 병변을 키울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 있는 나쁜 성분들을 배출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지사제를 먹어서 막아놓게 되면 네. 독성 성분이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지사제는 드시지 말고 네. 지사제는 의사선생님이 판단해 이거는 세균성이지만 아니면 세균성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주는 그런 지사제가 아니면 절대로 드셔서 혼란스럽게 하거나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집안에서 있는 네. 것들 그런 네. 약들을 함부로 먹는 것들도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지사제 말씀을 해주신 네. 거는 정말 확 와닿는 그러니까요. 것이요. 대부분 이제 설사를 몇 번 찾게 하면 지사제를 찾게 되는데 네. 의사의 처방 없이 지사제를 먹는 건 안 좋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뭐를 먹어서 이렇게 아픈지 네. 판단을 좀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요. 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나 이제 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있으면 오늘 또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질병이 옮기는 거는 이 내 손이 되는데 이 코로나도 지금 증명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네네네. 손 닦기, 그다음에 코나 뭐 눈, 입 이런 데 외부에서 들어가는 건데 손을 비누로 정말 깨끗이 잘 씻어야 되죠. 뭐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씻어야 되고요. 당연히 식사하기 전에 또 주부님들 뭐 남성분들 조리하기 전에 네. 화장실 다녀오고 나면 외출하고 나면 또는 틈틈이 내가 무언가 모르는 걸 만졌다 이러면은 뭐 거의 하루 종일 손 씻고 다니실 정도로 손을 정말로 열심히 씻어야 되고 그렇죠. 네. 물은 차가운 거 말고 정말 확실하지 않으면 끓여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고 음식물은 당연히 익혀 먹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균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는 것들 네. 또는 외부에서 내 몸에 들어오는 기회를 막아주는 것들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네네. 그래서 결국 온도가 제일 중요한데 음식들 같은 거 이제 보관할 때 조리 온도 같은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 씻기 후에는 음식들이 어떻게 조리를 해서 둘 건가 문제인데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죠. 식중독균이 제일 번식할 때가 4도에서 60도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럼 그 이후로 해야죠. 그러니까 냉장은 4도 미만, 60도 이상으로 끓여서 먹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네. 보관을 하더라도 60도 이상으로 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 보관돼서 애매한 경우는 절대 먹지 말아야 돼요. 주부님들 정말 아까워하셔서 에이, 괜히 엄마들. 이건 네. 먹어야지 아까워서 어떻게 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되게 필요한 것들이 요즘 뭐 괜히 시장 가기 싫어서 많이 사다 놓고서 네. 오래 그렇죠. 보관하지 예, 마시고요. 예, 예. 아까 조금 필요한 거 한 끼 아니면 오늘 아침 점심 정도 먹을 정도 소량해서 가능하면 두어서 생길 수 있는 보관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없애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식물들이라는 것들은 오염될 수 있는 요즘 따뜻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그다음에 손으로 만져서 네. 또는 타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되는 것들을 없애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관하는 것들, 끓여 먹는 것들 그러니까 맛이 없더라도 자꾸 네. 날 것들 하지 마시고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칼도마 정말 깨끗이 관리해야 되고요. 음식 조리할 때도 뜨거운 거하고 날 것들 같이 섞어 놓게 되면 혹시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주의하셔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버리시고 버리는 게 아까우시면 조금만 사오셔서 네. 조리를 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 딱 시기적절하게 유병현 교수님 잘 모으신 것 같은 네. 것이 쭉 들으니까 다 그냥 속속 이해가 되고요. 우리 주부 여러분들 네.
저희 어머니 예, 그 아깝다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 예, 소량을 갖다가 딸에 소진을 해야지 그걸 네. 보관하는 걸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여러 가지로 쭉 이제 들어봤는데 네. 그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다고 올려주신 사연들이 몇 개 있어서 50대 주부인데요. 이분 내용이 또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고기나 생선을 사면 일단 걱정되니까 안 먹으면 얼리는 거죠. 네. 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제가 해동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저거 사실 저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아. 네. 그러니까 아마 저거는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아, 제가 자연스럽게? 예, 저거는 사실은 보관에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조금 사다가 다 소진을 하는 것이. 그때 먹어서 없애는 네. 게 좋지 저렇게 얼려서 놔둘 정도까지 돼서 하면은 더군다나 저것도 어설픈 온도에서 또 해동하게 되면 그렇죠. 주위에 오염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안 좋을 것 같고 하면은 자연에 의해서 보고 네. 냄새, 색깔 살펴보시고 오. 아니다 싶으면 네. 버리시도록 아깝지 하고요. 말고. 예. 일단 특히 네. 날짜 지난 것들은 오. 절대로 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은데 절대 안 괜찮아요. 네. 아까워하지 마시고 일단 의심이 맞습니다. 가시면 버려주시는 게 네네네. 좋고요. 다음 질문도 한번 한 받아보도록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대 남성입니다. 식중독 증상이 또 감기와 비슷하다고도 열날 들었는데 수 있고, 네, 네. 상한 음식을 먹은 뒤에 열이 나거나 땀이 나면 식중독의 가능성이 높나요?라고. 근데 네. 상한 음식을 먹으셨으면 안 되는데 왜 먹으셨나 모르겠네요. 일단 먹지 말자. 상한 음식을 먹고 나서 열이 나니 아까 얘기한 대로 먹고 나서 30분 있다 그러면 아니겠죠. 네. 그죠? 되게 아까 최소한 더 빨라도 한두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기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유장관 증상이 나타나는가 예를 들어서 설사 토하거나 나타나는지를 봐서 그게 나타나면 가능성이 그냥 열만 난다 그럼 아닐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조금 지켜보셔야 되고 아마 감기 증상 요즘은 이 코로나도 걱정이 돼서 열나면 그래서 애매하면 무조건 병원에 오십시오. 네. 집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게요. 열난다고 그래서 네. 무서워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빠른 판단을 네. 했을 때 병원에서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식중독도 식중독이지만 이 코로나19도 그럼요. 확진이 된다면 그게 빨리 판단이 돼야 확산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네. 병원 찾는 게 좋겠고요. 오늘 방송 같이 보신 분들은 뭐 이제 식중독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셨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건강톡톡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과 증상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 몸의 불청객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건양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